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도 쏟아졌습니다. 초토화된 마을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했고 지역의 피해도 컸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방안까지 들어찬 물에 어느 곳 하나 성한데 없는 집안. 가전제품과 집기들은 모두 널브러졌고 이불이며 침대의 전기장판도 못 쓰게 됐습니다. 흙으로 덮인 농작물과 물이 빠진 침수 차량은 그날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비도 오고 하니까 제가 그냥 겨울 옷 하나 입고 아들 가고 신랑 가고 딱 들고 나오니까 벌써 허리를 넘었어요. 그게 불과 1분, 2분 사이인데 허리를 넘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물이 목에까지 올라왔대요. 저는 그래도 우리는 자력으로 탈출을 했으니까. 합천마을에 물에 잠긴 건 어린이날인 5월 5일 밤 11시 40분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주민 55명이 대피했고 주택 31채가 침수되며 3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막아 쌓은 제방이 강물을 막으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후 주민들의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3주 넘게 인근 대피소나 친척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트라우마를 견뎌야 했습니다. 원래 혈압이 없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혈압이 150에서 170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뭐 잠도 안 오고 마음적으로 뭐 우울하고 이런 전부 거의 그런 상태예요. 특히 이제 노인 할머니 어르신분들은 더 아마도 뭐 더 마음적으로 고생이 더 많죠. 봄의 악몽이 회복될 쯤 경남에는 이례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역대급이었다는 폭우. 지역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특히 김해 지역 피해가 컸습니다. 둑을 넘은 물에 도로인지 하천인지 가늠조차 어려운 김해 조만강 주변.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쓰레기는 걷어내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에 걸려 있는 것 좀 덜 내고 지금 이래 끝도 없어요.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한 이틀 정도 했어요. 들이닥친 물에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던 집은 폐허 그 자체입니다. 기업체들도 때 아닌 물난리에 수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크레인 불러서 흙이 쌓인 거 다 치우고 피해액이 몇천 원 들 것 같은데 저희 직원끼리 다 일단 하고는 있는데 막막합니다. 심지어 세계유산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 일부도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폭우로 고분이 무너진 건 처음입니다. 유실된 부분에 대한 기초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얼마나 유적이 훼손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난 뒤에 산책로 그 하부에 있는 산책로 같은 부분이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9월 21일부터 20일 이틀간 경남에 내린 비만 창원 530, 김해 427, 고성 418mm. 도로유실, 옹벽 붕괴, 주택이 침수되고 460여 세대 670여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농경지 950헥타르도 피해를 입었고 창원시와 김해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하우스에도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꽃이라든지 작물들 많이 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뚝에 물이 못 들어오게 뚝을 갖다가 좀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벌써 그런 손들은 이제 많이 작업을 했어요. 이후 이어진 복구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간 경남. 지자체는 침수 원인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상 기후에 따라 피해는 더 커지는 상황. 내년에는 도시개발 속도에 맞춘 치수 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간절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창원 마산 지역 대표 백화점이었던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백화점 폐점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관련 소식 전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년간) 한 곳에서 지역민과 함께했던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지난 7월 1일부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23년 총 매출액은 740억 원. 전국 32개 지점 중 매출액 꼴찌. 코로나 이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적자난을 감당하기 힘든 롯데가 결국 폐점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갑작스런 지역 백화점의 폐점 소식에 시민들은 당황스러움과 아쉬움이 공존합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편리하고 모든 게 내 집같이
드나들고 뭐든지 필요하면은 여기 있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오면은 내가 다 생활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요. 백화점 폐점으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500여 명의 직원들의 일자리였습니다. 백화점 폐점을 통보한 게 4월 23일이어서 폐점 시점까지 2달이라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은 폐점 10여일을 앞둔 시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현장 점검도 진행됐습니다. 잠도 안 오고 사실은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저희들은 롯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롯데를 사랑했고 힘들다 하지만 의사에서 주말도 반납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사람 대접을 이렇게 못하나. 롯데백화점이 폐점됨으로 인해서 아마 지역의 상권들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아마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자리가 그런 답을 찾는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모든 답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답을 찾는데 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하고요. 이후 폐점으로 피해를 본 입점 소상공인 180여 명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백화점 건물 활용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폐점 이후 백화점터 활용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칫 흉물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도시 계획을 다시 세우고 또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들을 만들고 실행해야 되는데 즉각적인 실행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계획도 지금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백화점 폐점과 부지 방치는 지역 상권에도 직격탄이었습니다. 지역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인근 마산 어시장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됐다며 급기야 장사를 접는 가게도 생겨날 정도라고 말합니다. 15만 원어치 팔아갖고 저희가 먹고 살아라 해도 못 삽니다. 물건값 지하고 이래 하면은.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려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남한 사람들의 그 고생스러운 일에 문을 닫는 도 일부 있고 저도 지금 닫을 예정입니다. 손님이 절반을 줄었어요. 저렇고에 지금 시외에서 손님들 오시는 거 칠원, 중리 이런 데 하만 진주 손님들이 막 백화점 왔다가 여기 왔다가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 손님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백화점 폐점 소식과 함께 흘러나왔던 지역 상권 붕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상인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고수온과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이어진 올해 경남의 어민과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눈물을 씻고 활짝 웃을 수 있을까요? 권정숙 기자입니다. 어선에서 육주로 쉴 새 없이 어류를 옮기는 포크레인. 모두 고수온으로 폐사한 어류입니다. 냉동고 저장량을 넘어설 만큼 폐사가 많다 보니 녹아내리고 부패했습니다. 2차 피해가 크거든.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뿐인데 그물로 다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받아주니까 국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지난 8월 28도가 넘는 고수온이 보름 넘게 이어지자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녹아버린 고기까지 포함하면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전에도 전년도에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알대 품종, 변자리, 제빵어, 흑점별 정갱이 같은 경우에는 고수온에도 잘 크고 이런 피해를 갖다 막기도 하고 우럭을 대체 품종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가을 바다도 고수온의 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굴을 걷어올리자 우수수 떨어지는 빈 껍데기. 다른 양식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폐사했거나 살아있어도 굴의 크기가 작습니다. 전부 다 이제 무게가 차고 사람이 몰 정도로 이제 무거워야 되는데 사람이 들면 이제 바로 올라와요. 다 이제 폐사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남의 고수온이 이어진 기간은 8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무려 62일. 홍합, 전복, 멍게, 미더덕 등도 모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소득이 노가 사라진 현실. 피해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남 연안 6개 시군 744곳 양식어가 피해액만 594억 원. 피해가 컸던 지난해보다도 무려 3배나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어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다 폐사를 하고 나니까 1년 동안 생계비가 상당히 어렵고 또 마을 전체가 이 홍합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마을 전체가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을 지금 현재 바라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농민은 이상기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잦은 비와 20도 넘는 일교차에 올봄 밀양 얼음골 사과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생산량도 지난해 20%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수확철에는 기록적인 여름 폭염에 비마저 자주 내리면서 껍질이 터지는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올 같은 해는 이 옆구리에다가 다 터져버리니까 봄에 실험하고 또 이 수확이 다 돼가 실험하고 농가들은 2중고, 3중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많은 비와 폭염은 작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국 마늘 최대 생산지 창녕에선 마늘의 전체 수확량이 줄었고 딸기 출하 시기도 더운 날씨로 인해 한 달가량이나 늦어졌습니다. 비가 자주 오고 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작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을 비례하면은 작년보다는 한 30% 이상 감량이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한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싸다고 하는 재배자 입장에서는 엄청 많이 그리고 지금 많이 딸기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가격이 내리니까. 여기에 수확철에는 벼멸구와 단감, 탄저병까지 확산하며 농민을 더욱 힘들게 한 상황. 이상기후에 속절없이 울어야 했던 어민과 농민은 내년은 풍년, 풍어가가 울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701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인 11,356원보다 345원, 3.04%포인트 인상된 금액입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인 1030원보다도 높습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경상남도와 경남도 소속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입니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면 한 달 209시간을 일할 때 244만 5,509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지난달 22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도의 재정 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자를 심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